안녕하십니까. 방문가게 김남진입니다. 아직 오늘은요 12월의 어느 날입니다.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우리가 11월 달 말에 임용을 치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제 또 새로운 강의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23년도 1월부터 3월 사이에 이루어질 기본 이론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스크린을 통해서 보고 계신 바와 같이 기본 이론은 10주를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항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 글자 한번 좀 볼까요? 내용 한번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 TV 프로를 통해서 이제 알리의 명언으로 소개가 된 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권투 선수 알리가 이야기한 바는 아니고요. 흑인 여자 대통령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라이베리아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실질적으로 3인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인 엘렌 존스 설리프라는 전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혹은 여기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같이 보시면 당신의 꿈의 크기는 그것을 성취할 당신의 현재 능력을 항상 넘어서야 한다. 당신의 꿈이 당신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꿈은 충분히 크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시작하느냐? 많이 두려우실 겁니다. 그 중에는 이제 한 몇 번 임용고사를 준비를 해 보신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임용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들었겠죠. 그 다음에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임용시험 열심히 해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1학년서부터 그런 압박을 주는 학교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다음에 많은 선생님들이 내적으로 내가 될까? 내보다 더 열심히 했던 사람도 안 되는데 하물며 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떨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욕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자감이라고 이야기하죠. 근거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맞기 때문에 떨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제 2023년도 11월 달에 있을 임용시험 때문에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게 꿈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 놓은 상황에서 시험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사범대학을 들어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선생님 되셔갖고 특수교육 장면에서 우리 애들이랑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오셨을 겁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1월서부터요, 그 다음에 11월 사이에 있을 수많은 난관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그 과정은 비단 여러분들만이 겪는 과정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과 동일한 연령대를 갖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당신네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부분은 겪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한 명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편안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갖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 꿈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두려움이 있다는 것도 역사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이미 언급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연간 강의 일정 보겠습니다. 연간 강의 일정은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합니다. 전반적으로 1월 달에서부터 11월까지 이루어지는 전체 과정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기본 이론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특수교육학 전반에 걸친 기본 이론을 완성하는 기간이다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이제 두 번째 1, 3월 강의에 대한 대략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개강일은 2022년도 1월 6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출문제까지는 목, 금을 수업 일자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1, 3월 강의는 1월 6일 목요일 1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주에 금요일 날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금요일까지 하고 주당 몇 시간이 이루어지느냐? 주당 13시간이 이루어집니다. 조금 전에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10주 동안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 총 130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일주일에 13시간씩 해서 목요일은 점심시간이 끝난 1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없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12시, 딱 12시는 아닙니다만 12시에서 1시 병에 점심시간 1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6시간, 7시간 이와 같은 패턴으로 해서 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세부 강의 일정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1월 6일 개강을 해서요. 이제 행동지원서부터 나갑니다. 행동지원의 양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2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요. 역시 2월, 3월 아주 일관되게 목요일과 금요일 날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1월 달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뭐 때문에 지금 빨간색이냐 그러면 그 다음에 빨간색이면서 요일도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인 즉슨 1월 말하고 2월 초에 걸쳐 갖고 설 연휴가 있습니다. 설 연휴가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원래대로 강의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올라오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교통편을 구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26, 27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2월 3, 4일에 걸쳐져 있는 주를 스킵하는 게 맞는지 상당히 좀 고민을 했는데 그대로 설 연휴가 끝나는 주에는 목요일, 금요일 수업을 하고 그 전주를 미리 땡겨서 수업하는 것으로 휴강은 없습니다. 휴강은 없고 다만 땡겨서 하는 그 방식을 취해서 10주간의 수업을 완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강의 내용의 특징 보겠습니다. 강의를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강의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은 주요 용어라든지 이론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형성하는 데다가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 영역이죠. 저 개인적으로 특수교육학의 영역을 14개로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도 있을 거고 그보다 좀 더 두리뭉실하게 구분을 하게 되면 더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14개 영역으로 나눴고 그 부분에 대한 구조화, 즉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개념 형성이라는 부분하고 구조화에 중점을 두고 이번 강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강의 내용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두 가지입니다. 위에 목적이 두 가지였던 만큼 강의 내용도 두 가지에다가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토대 다지기입니다. 토대 다지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 영역의 구조화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 토대 다지기를 보게 되면 앞서 언급해 드렸듯이 14개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필수적인 이론 이러한 부분들을 완전히 완성할 수 있도록 쉽게 강의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 전 구조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전체적인 틀을 잡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머릿속에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지만 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화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시게 되면 수업을 통해서 출제 영역이라든지 주요 내용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명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 초수, 우리가 초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으신데, 그런 선생님들에게는 제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조화될 수 있도록, 이론에 대한 구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특징을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목적이라는 부분, 기본적인 틀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구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라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사용을 할 거냐 보면, 첫 번째 14번에 걸쳐서 형성평가를 실시할 겁니다. 그런데 이 형성평가라는 부분이 단순히 뭐 객관식을 주든 아니면 주관식으로 서술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게 되면 시험의 큰 틀은 이렇습니다. 시험 문제의 큰 틀은 서답형, 그러니까 단답형이죠. 단답형으로 쓰는 것이냐 아니면 서술형으로 쓸 것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서 형성평가의 틀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그러면, 서답형을 준비할 수 있는 형성평가와 그 다음에 논술과 서술형을 준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형성평가 두 가지 패턴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구조화 자료 제공과 관련해서 살펴볼까요? 14개 영역으로 나눠진다라고 했는데, 우선은 마인드맵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배분들한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마인드맵을 별도로 제공을 합니다. 단순히 제목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마인드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여져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반드시 좀 자동화가 돼야 될 내용들이 곁들여져 있는 마인드맵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전체적인 내용도 조금 요약 정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워크북이 제공이 됩니다. 책자로 이렇게 묶어졌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매해 조금씩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책자로 제작돼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건 아니고, 프린트아웃을 해서 볼 수 있도록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면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게 있으실 겁니다. 용어 자체가 내 것 만들기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본에서부터 기출까지 해서 코르셋 시리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내 것 만들기 시리즈는 뭐냐 그러면 일종의 워크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에서부터 나중에 11월까지 이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부득이하게, 진짜 저 개인적으로는 암기하라는 말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 외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명명한 거예요. 그래서 내 것 만들기 시리즈 이렇게 제가 명명을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4개 파트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시리즈물이 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장특법입니다. 우리가 특수교육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특수교육법 워크북도 나가고 09년에서부터 22년도면 바로 올해예요. 올해 22년도 기출문제까지를 포함한 모든 내용들을 아우러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고, 두 번째 보편적 학습설계 가이드라인입니다. 매 시험 영순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또 외울 게 많아요. 그 안에까지 살펴보게 되면 표는 달랑 한 장인데도 불구하고 안에까지 외워야 될 게 많은 내용. 다음에 세 번째가 웹 접근성 지침입니다. 이 웹 접근성 지침도 페이지로 그냥 간략하게 요약하면 한 2페이지가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상세 내용까지도 전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려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루 혹은 일주일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암기해 나가실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는 거고요. 이제 제일 마지막에 네 번째가 우리가 흔히 DSM-5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머리 아파요.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특히나 이제
정서 행동장애하고 자폐성 장애 영역이 나가게 되면 이 부분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학도서로서의 DSM-5를 보게 되면 웬만한 백과사전 저리 가랍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의학도서, 그 다음에 우리 특수교육학 관련 쪽에서 나온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을 조금 다듬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일일이 비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암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네 가지를 제가 내 것 만들기 시리즈 이렇게 해서 1, 2, 3, 4 이와 같이 명명을 한 거예요. 자, 강의교재 보겠습니다. 강의교재는 이제 김남준 특수교육학 개정판 1, 2권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뭐 워크북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저 책에 미처 담지 못했던 내용들이 발견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유인물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함으로써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5번째 1~3월 수강생 혜택입니다. 지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제가 올렸던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내리고 새롭게 촬영을 합니다. 혹자들은 이런 질문 또 하시겠죠? 장특법 바뀐다고 하는데, 그래요, 바뀌긴 하는데 장특법이라든지 그 밑에 나와 있는 총론은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애매한 부분들을 많이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특수교육을 모르더라도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해야 될 부분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뀐다라는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지 간에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하에 지금 촬영을 해서 1월 달에 그 내용을 전달을 할 거고요.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이와 같은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새로 우리가 리뉴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월 내에 여러분들에게 오픈시켜 줄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대략적으로 설명이 끝났고요. 제가 지내는 쪽이 경상도라서 그런가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야구에서 썼던 표현입니다. 야구에서 썼던 표현이긴 한데 야구 나는 이쪽 팬 아니야 라는 걸 떠나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도 억양으로 하면 마 이렇게 따로 읽으셔야 돼요.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말로 형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한번 해보셔야죠. 사범대 들어오셨으니까 특수교육학 전공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볼 때까지 해보시고 안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죠. 해보지도 안 해놓고 안 되더라 어렵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고시 볼 게 아닙니다. 선발 경쟁 시험을 볼 거지 고시를 볼 게 아니에요. 다 해낼 수 있는 정도라는 겁니다. 추후에 입시 합격 전략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난이도 이 부분이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여러분이 충분히 도전해 볼 정도의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미리 겁먹지 마시고 마함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열심히 마킹 처리해 갖고요. 이 부분만 보시라고 이 부분만 보시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해볼만 하신 것 같습니까? 간략하게 1월에서부터 3월 사이에 이루어질 강의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짧은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부분은 저 강의가 이렇습니다 라는 것도 있지만 저의 진심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설리프 대통령의 명언과 지금 끝에 보여드렸던 마함 해보십시다 라는 이 내용입니다.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의 결심에 제가 조그마한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